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칸딘스키가 어떤 얘기를 본인만의 음악적 회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전개해 나가는지 함께 보시죠. 칸딘스키는 점, 선, 면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점, 선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평면을 만들면서 2차원의 세계가 등장하게 되는데, 칸딘스키에게는 점은 모든 존재의 행위가 출발이 되는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빈평면 위의 첫 결실이 곧 점이고 이것이 근본 요소이다라고 풀고 있고, 선에는 수평선과 수직선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평에서는 부동의 선으로 침묵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의거해서 검은색으로 풀고 있습니다. 역시 공감각적이죠. 그리고 수직선에 대해서는 세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의미를 가지고서 활동적인 선으로 평가를 하면서, 하야타라는, 그러니까 무엇의 시작을 열 수 있는 의미에서 하얀 캔버스 위에 무엇을 적어 나가죠. 하얀 종이 위에 무엇을 적어서 나의 생각을, 나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듯이 모든 것의 시작이 가능한, 활동이 가능한 하얀색으로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수직선이라는 것은 이 수평과 수직을 떠난 자유로운 곡선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은 파란색과 노란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괴테 색채론을 떠올리면 괴테에게 노란색과 파란색은 기본색이죠. 자연이 주는 기본색입니다. 그래서 기본색이라는 것은 출발을 위한 색이 되게 되는데, 그 얘기가 여기서 이렇게 아마도 응용이 되지 않았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평면은 위아래로 나눌 수 있고, 그 위아래로 나누는 것의 왼쪽은 멀다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오른쪽은 집처럼 아늑하고 그리고 늘 내 가까이 두고 싶은 그런 의미일 수 있다는 것으로 정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 음악의 세계가, 칸딘스키만의 음악적 회화가 완성이 되어가는 경로가 되겠죠. 이 외에 도형으로 색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원은 파란색이다. 삼각형은 노란색이다. 사각형은 빨간색이다 라고 정의를 하면서, 여기서도 각각 파란색에 대해서 아까 첼로 얘기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바이올린의 색, 밝은 파랑, 짙은 파랑, 어두운 파랑을 가지고서 악기와 연결을 시키고, 노란색은 칸딘스키에게 빵빠레와 같은 고음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래서 편안한, 땅을 연상시키는 편안한 색일 수 있으면서 위로 향해서 저돌적이고 공격적인 색으로도 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성향을 표현해낼 수 있는 색이 노란색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그 동그라미는 파란색이고 그 파란색의 종류는 이렇다라는 얘기로 이런 식의 악기와도 연결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각과 시각을 완전히 본인만의 회화적 문법을 만들어갔습니다. 조금만 더 함께 보시죠. 빨간색은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갑고 중성의 빨간색은 첼로고, 밝은 빨강은 가볍고 경쾌한 투명한 바이올린이다. 그죠?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밝은 빨간색을 보고 중성의 빨간색이 첼로의 소리다. 그다음 주황색은 중간 크기 교회 소리고, 혹은 낡은 바이올린 소리와도 연계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아래는, 요 색은 검은색입니다. 검은색을 칸딘스키는 완전히 끝난 휴식, 월요일의 색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회색을 무음과 대비시킬 수 있는 의미라고 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이 얘기는 1911년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에서, 그리고 1926년 점선면이라는 책에서 전부 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면서 본인만의 확신을 가져야 하고, 그 확신 속에 본인만의 사유, 사고, 논리를 전개시키는 그 과정에서 어쩌면 이런 고유의 문법적인 전개의 제시는 정말 필요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이런 여러 가지
칸딘스키만의 그 문법적인 얘기를 살펴보았는데 그 문법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그림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그렸나요? 어떤 의미 들립니까? 노란색이 많은 것으로 보아서 빵빠레가 많이 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파란색이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크게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데 바이올린이 연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그림들을 그 문법에 의거해서 칸딘스키가 그려내게 됩니다. 보시면 1911년도의 작품과 13년도의 작품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23년 이 작품 또한 저 작품 30년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갈수록 점점 어떻게 됩니까? 단순화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왼쪽 그림도 함께 한번 보시죠.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점이라는 것은 칸딘스키에게 있어서 출발의 의미였고, 그리고 여기 수직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활발한 선이죠. 그래서 하얀색으로 면을 칠했고, 그리고 아래 하얀색이 있어서 활동적이긴 하나 여기 밑에 보면 수평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수평선은 아까 조용한 색, 정지되어 있는 색, 어두운 색이죠. 노란색은 아까 우리가 어떤 의미였죠? 팡파레, 고음의 얘기지 않습니까? 그 고음이 그러니까 짙담, 노란색이 짙다면 아주 강한 고음이겠지만 옅은 걸로 봐서 저 멀리서 들리는 빵빠레가 배경에서 울려 퍼지면서 각각의 악기들이 함께 모여서 연주가 되는, 보면서 들을 수 있는 칸딘스키만의 회화적인 음악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원이 많습니다. 그죠? 제가 이 원을 한번 세어봤습니다. 대략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세어보니까 27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목도 원 안의 원이 됩니다. 칸딘스키는 형태에 대해서 원을 아까 파란색의 의미로 놓고 그 파란색의 의미에서 다양한 파란색으로 구분을 지어서 도형, 즉 어떤 형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를 각각의 시선으로 감정으로 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시했죠. 이 그림을 그리면서 칸딘스키는 도형의 형태에서 원의 겹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또 다른 정신적인 의미의 상징을 완성해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 도형의 의미에서 붉은색은 혹은 노란색은 파란색은 각각의 색은 도형의 의미를 더 강조해낼 수 있는 상징성을 더 부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해내게 됩니다. 또 칸딘스키가 부여하고자 했던 그 선의 상징성을 보면서 그 침묵과 어둠을 깹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한 흔적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음악의 궁극적인 목적은 조화입니다. 그 조화를 시각적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해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그 문법을 통해서 작품을 완성하면서 칸딘스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관람자는 작품을 감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회화란 정신 혹은 영혼의 상태에 있는 어떤 것을 그래피적인 것으로 묘사를 해낸 것이지 한 대상물을 그저 단순하게 보이는 대로 묘사해낸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림이 정신을, 영혼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나아가서 색채는 피아노 건반이고, 눈은 피아노의 줄을 때리는 망치고, 영혼은 여러 개의 선율을 지닌 피아노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예술가들은 이러한 색채와 영혼과 능력을 가진 예술가들은 영혼의 진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 목적적으로 건반을 두드려 연주하는 손과 같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칸딘스키는 로헨그린과 쇤베르크의 그 무조음악의 특징에서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에 대한 주장이죠.
기존의 예술에서는 그림을 그리면 정물화를 그리던 풍경화를 그리던 혹은 초상화를 그리던 강조해야 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자세히 그리거나 크게 그리거나 앞에 그리거나 혹은 아름다운 색으로 묘사를 해내게 되는데 무조음악과 동일시되는 칸딘스키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등장하는 모든 원과 삼각형과 수직과 수평과 그다음 자유로운 선이 함께 조화를 이루죠. 그 어떤 것도 덜 가치 있고 그 어떤 것이 더 의미 있는 것으로 자리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확인했는데 여기서 그걸 통해서 칸딘스키가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미술은 현실 세계 앞에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 보이는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보지만 그 놓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 그리고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의 그 의미의 미술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현대 미술이 나아가는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겠는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예술의 의미가 아니겠는가에 대한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리를 듣고 그림을 보고 해서 관점을 조금만 달리해서 들을 수 있는 그림 볼 수 있는 음악의 세계를 이렇게 구현하면서 블루가 그냥 블루가 아니라 감정을 그리고 어떤 영혼의 소리를 닮은 악기와 함께 엮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칸딘스키 이런 칸딘스키의 기본 문법 그리고 색에 대한 자신만의 정의 이 정의는 선과 색이 진동하고 울린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회화적 작곡이죠. 그래서 음악적 회화를 완성을 하셨는데 그냥 보면서 지나칠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눈여겨보면서 그림이 영혼을 가진다면 바로 이런 세계가 아닐까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한 번 더 감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